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미국 백악관 현지에서 생중계된 정의용 특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내용 발표를 전해드리느라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항공 마일리지입니다. 항공기를 타면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적립되죠. 이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항공권을 구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항공사 등에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을 제한하고 마일리지 소멸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성희롱, 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성희롱 신고를 내부 포털 게시판에만 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제3자가 익명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가담자도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시민보호를 위해서 민간교육 등 사업도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형 항공사 등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고 항공권 대신 인형 같은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내년 초부터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실적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 두 곳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현재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나요? 네. 이게 과거에는 사용 기한의 제한이 없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 항공사들이 약관을 개정해 적립일로부터 10년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요. 그때부터는 10년 동안 항공 마일리지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무기한으로 누적돼 있으면 좋은데 왜 2008년에 약관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네. 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비행기를 탈 때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나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제휴사들로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에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입니다. 이 제휴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제휴사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그 제휴사가 소비자들에게 적립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 마일리지 자체가 부채거든요. 그런데 2004년경을 기점으로 제휴 마일리지 판매 규모가 늘어나면서 항공사의 수입도 늘어났지만 더불어서 마일리지의 부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니까 이 항공사들이 자구책으로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일반 채권의 사용기한처럼 일정 기한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예. 이런 약관 개정은 그냥 그 항공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적으로. 다른 부서가 개입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 약관, 그렇죠. 이제 개정 자체는 예. 항공사들이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게 불공정한 약관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사를 통해서 약관 개정을 권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가 없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두 항공사에 쌓여있는 마일리지 전체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게 거의 뭐 조 단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이제, 예. 그러니까 올해 뭐 언론에 알려진 걸 보니까 올해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전체 한 30%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것도 몇 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7월 대한항공의 경우 그리고 2008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때부터 쌓였던 마일리지가 내년 1월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걸 들어보니까 막상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쓸 수가 없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불편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 제휴 마일리지 증가로 마일리지를 다른 서비스 구매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영화 관람, 놀이공원 이용이나 핸드폰 구매 이런 데도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더 원하는 게 이 1마일리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영화 관람이나 이런 편의시설 이용 시에는 1마일리지 가치가 6.7원 이 정도인데요. 항공권 구매 시에는 1마일리지 가치가 2배가 넘는 14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해보려고 했던 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보너스 좌석에 한정해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예. 이 보너스 좌석이 거의 배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의 가치는 높게 책정을 해주고 사용은 어렵게 해놓고 그래서 예. 뭐 마일리지 사용이 극도로 제약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마일리지는 많은데 쓸 데가 없다라는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근데 또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마일리지, 그러니까 보너스 좌석을 전체 좌석의 한 5에서 10% 정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네.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보다 더 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밝혀주면 좋은데,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이제 좌석이 배정돼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공개하지 않고 있군요, 정확하게. 네네. 항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그냥 영업 비밀이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해명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 본인들이 영업상의 비밀이라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이게 2009년 8월경도쯤에 이제 유세 항공사가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확대하고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확대하고 사용처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선안을 발표는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진짜 확대된 건지 소비자들이 알 수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경실련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좌석에서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한 1에서 한 3% 그 이내인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휴가 때나 주말 연휴 때 이런 데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항공사들이 어느 항공사는 이런 걸 공개하고 어디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쉬쉬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로 좀 이런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누가 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가리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영업 비밀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군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난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그 마일리지 사용 재고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것이 모형 비행기를 마일리지로 산다든지 인형을 산다든지 대한항공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마트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모형 비행기가 34,000마일 가지고 살 수 있고 고민형이 12,000마일로 살 수 있는데 동남아 갈 수 있는 정도가 한 4만 마일. 그러니까 모형 비행기하고 동남아 갈 수 있는 항공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가치가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침해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항공사들이 자기네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일리지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 가치를 항공권의 구매인 경우에 높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마일리지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항공권은 구매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아주 소량이라서.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휴사들이 이 마일리지를 평가해갖고 가치를 매겨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1마일에 대한 그 평가 금액이 낮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일리지를 주고 인형 한 개를 사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살 때는 1마일에 20원 쳐주는데 마트에서는 7원 정도 쳐주니까 3배 정도 가치가 차이 나서 이게
마일리지를 마트에서 쓰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일리지 사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만 유독 이렇게 까다롭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국내 뭐 저가 항공사라든지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명한 항공사들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지금 이제 해외에 유수한 항공사들도 예. 마일리지 사용 기한을 정해놓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거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예. 이 항공권 구매 편의성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보다 더 좋으냐라는 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호텔 이용이나 기내품 구매 또는 신문 잡지 구독 뭐 이렇게 기부까지 이 항공권 이외의 편의시설이나 상품권 구매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좀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좀 더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네.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드사들이 마일리지 쌓이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소멸되기 전에 메일이나 문자로 개별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개인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는 탑승 마일리지라기보다는 제휴사의 마일리지이다 보니까 이 이제 개별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각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개별 소비자들에게 소멸되는 부분을 뭐 알려주지도 않고. 또 다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비자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에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일리지를 내가 못 쓰면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양도하는 그런 제도도 좋은데 그것도 국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쉽지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양도도 막혀 있고 다만 이제 가족이 등록돼 있으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 쓸 수는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이외의 양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마일리지 정책은 그 항공사 내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는데 소비자 권리는 약간 침해되고 있다고 뭐 경실련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업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제공받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런 게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런 방식의 재산들을 보호하고 또 적정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기업 일방이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체계적인 이런 관리하는 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이런 무형자산 가치 있는 이런 권리들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권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또 사용 편익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법 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이 좀 전체적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에서 여성 안심 지킴이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편의점을 이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아동 안심 지킴이 사업은 여성과 아동이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 지킴이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 지킴이집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 112 상황실과 바로 연결되어 긴급 출동 및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지원받게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 안심 지킴이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편의점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야간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천시는 관내 1,700여 개의 편의점 중에 1,000여 개 이상의 여성 아동 안심 지킴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안심 지킴이집. 편의점들의 많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네, 지난 6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그리고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협회에서 4월까지 설치 희망 편의점을 조사하고 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해서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에는 비상벨과 표차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SOS 비상벨의 월 사용료는 시범 홍보기간인 올해는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편의점 본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했습니다. 예. 사업의 취지가 좋은 만큼 편의점 점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편의점 점주님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고령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4.2%로 이미 지난해 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 건수도 덩달아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출범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인천시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인천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7년 12월 말 기준 11.7%로 광역시 중에 울산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적은 도시에 속하긴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노인 학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실제 주요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356건에서 2017년에는 444건으로 증가하였고 상담 건수도 2016년 대비 143건 증가한 5,2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는 피해 노인이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 학대 피해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을 위해 인천시가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 노인 학대 신고를 살펴보면은 자식들이 학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그 부모 입장에서 좀 괴롭긴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노인 인권 침해와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모니터링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예. 80명의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과 시민 노인 관련 사업 근로자 및 인권 지킴이 경력자로 구성되게 할 계획입니다. 예.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분야에 관한 추진 사항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노인 인권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인천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인천시 노인 인권을 강화하는 데 큰 조력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눈을 크게 뜨고서 잘못된 점이 없는지 잘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 듣고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한진경입니다. 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정세가 참 요동을 치더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이 오가고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길 원한다는 정의용 특사의 발표도 나왔는데요. 남북 접경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도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 접경 지역에 있는 평화 누리길, 이 길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스위스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평화 누리길은 DMZ 접경 지역인 김포와 파주, 고양과 연천 등 경기도 내 4개 시군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 트레킹 코스입니다. 코스의 제3땅굴과 애기봉 전망대 등 한국전쟁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가 이 평화 누리길을 글로벌 명소로 만들기 위해 스위스 리기산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에 위치한 산으로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리기산으로부터 관광지 육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앞으로 각종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함께 홍보 활동을 벌이는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트레킹 행사나 지역 단위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요 며칠보다는 조금 쌀쌀했지만 살을 내던 한파가 물러가고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동안 얼었던 산이라든지 시설물들이 녹으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경기도 역시 해빙기 위험 예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낙석과 붕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아서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요 점검 사항은 급경사지 인장 균열과 침하 상태, 지하수 용출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으로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곳들은 즉각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점검이 끝나고도 다음 달 30일까지는 해빙기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 보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학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내에는 무려 153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접하면서 그만큼 급식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나 공급업체, 학교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상태, 그리고 식중독,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관리,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입니다. 예. 자,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꼽는 것이 이제 대기업과 함께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 소식은 중소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TV 홈쇼핑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지만 홍보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8%가량의 방송 직접 판매비만 지불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서 30분간 광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통상 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30% 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에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들로 이 주문량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 재고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총 15개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 3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였습니다. (3월 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엘튼 존이 부르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the heat of a rolling